그러면 2주의 영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주의 영화는 탑건 매버릭입니다. 탑건 매버릭이죠. 네, 매버릭. 그렇죠. 네, 줄거리 설명을 좀 해드리면 최고의 파일럿이자 전설적인 인물 매버릭은 자신이 졸업한 훈련 학교 교관으로 발탁되죠. 그의 명성을 모르던 팀원들은 매버릭의 지시를 무시하지만 실전을 방불케 하는 상공훈련에서 눈으로 봐도 믿기 힘든 전설적인 조종 실력의 모두가 압도되면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저는 영화가 시작할 때 그 메인 타이틀 음악, 저는 뭐 그대로 You've been called back to Top Gun. 그게 제목인가요? 그렇죠. 네. 저는 탑건 오늘 봤었는데 거기서도 이제 흐르는 또 그 첫 음악이 번째 그쵸. 테마가 그거예요. 첫 음악이 또 바로 나오더라고요. 야, 그래서 과거 향수에 젖어 들어가는 99년생인 제가 86년도에 그쵸. 그 졌더라고. 오늘 게스트 많이 말씀하셨는데 네. 어떻게 보셨는지? 저는 일단 첫 번째 영화를 안 봐가지고 사실 이 매버릭이라는 거가 주인공 이름인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매버릭 하면 이제 제가 NBA 농구를 보니까 이제 농구팀 중에 댈러스 매버릭스라고 있는데 거기 보면 약간 야생 만화 좀 이제 무리에 어울리지 못하는 그런 좀 독특한 사람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영화 자체도 약간 이 사람이 그 원칙대로 하지 않겠구나 라는 걸 느꼈고, 그리고 역시 톰 크루즈다. 나이가 많아도 그 미션 임파서블에서 보여줬던 그런 것들도 너무 좋았고, 그다음 마일즈 테일러도 진짜 저희가 왜냐면 맨 처음 영화 시작한 게 그거였잖아요. 위플래시랑 퍼스트맨이었는데 초창기. 그때 마일즈 테일러 보고 이번 봤을 때 그 연도 갭 차이가 생각보다 많이 나더라고. 이게 그 13년도 거니까 위플래시가 사람이 은근 깊이가 엄청 깊어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근데 원래 이 작품 좀 일찍 얘기 꺼내는 거긴 하지만 원래 이거 2018년에 찍은 거예요. 네, 그렇죠. 이게 원래 그 한동안 되게 그럴 때 있잖아요. 그 뭐 인디아나 존스나 뭐 주라기 월드도 그렇고 옛날 과거에 인기 있었던 프랜차이즈를 한동안 되게 리부트하는 게 유행일 때가 있었어요. 한동안 2013년 4년 그때부터 제작 얘기가 나돌았었거든요. 탑건도. 근데 그게 이제 언제 이게 그 크랭크니 됐다라는 얘기만 있고 언제 이게 나오나 했었는데 이게 드디어 2021년에 나온 건데, 그 보니까 이제 제작기 영상을 유튜브에서 보니까 그 이게 늦어진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제 톰 크루즈도 아무래도 좀 그 좋은 각본을 계속 기다렸다고도 하고 또 그 촬영 같은 게 굉장히 힘들었다고 그런 에피소드도 있고. 그리고 그 1탄을 찍었던 감독님이 돌아가셨어요. 맞아. 그래서 또 그래가지고 제작에 좀 어려움을 겪었고.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이 탑건이 언제 개봉이 되냐? 2018년 2018년 5월에 시작해서 4월에 끝났거든요. 그래서 2019년에 개봉을 해야지, 20년 초에 개봉을 해야지 그랬는데 코로나가 찾아와서 밀렸네. 그래서 또 막 2021년에 하려고 그랬는데 또 이제 안 되고 밀리다가 원래 이번에도 2022년 5월에 또 5월 말에 개봉을 원래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사실 롯데 엔터테인먼트 쪽에서 이제 톰 크루즈를 모셔오려고 약간 좀 그치. 근데 그게 코로나 때문에 안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코로나가 좋아지면서 이제 방한 일정이 잡히면서 탑건 매버릭이 개봉이 됐죠. 그게 현재 에피소드죠. 아무튼 그 오랜 시간 기다린 만큼 거의 3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86년도가 1편이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정확히 약간 보답하는, 근데 보답하는 방식이 굉장히 촌스럽지 않고 옛날 것을 그대로 따르면서도 현대의 기술력을 통해서 좀 현대 기술이라고 하기 좀 그렇죠. 그냥 약간 액션이 너무 저는 처음 보는 퀄리티의 그 정도라서 좀 압도적이지 않나요? 저는 그랬어요. 뭐 영화 이제 내용으로 좀 들어가 보면 그 톰 형이 시작부터 오토바이를 탑니다. 나는 여기서부터 명장면이지. 몰입도가 확 왔습니다. 여기 바로 오토바이를 태우는구나. 근데 딱 몸을 보는데 저 나이에 진짜 저런 몸 갖기 쉽지 않은데. 몸이요? 그렇지. 이제 수리하는 장면에서 살짝 헐벗으시죠. 왜냐면 나 요즘 좀 지방이 붙어가지고 운동을 안 해서. 근데 지금 62년생이죠. 60살이시지 이제. 근데 그런 이제 몸을 가지면서 막 하는데 막 저는 여전히 젊다 톰 크루즈. 그랬고
그 6월 19일에 실제로 톰 크루즈가 이제 조연 배우들하고 다 같이 그쵸. 이제 내한을 하면서 음. 레드카펫 행사를 했다 해요. 그래서 사실 원래 나도 여기 가는 거였어. 아 진짜로? 가는 거였는데 이제 제가 일정이 있어가지고 못 아쉽다. 가게 됐고. 아 관객들이랑 이렇게 되게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서 이제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3시간 동안 음. 그렇게 했다 하니까. 음. 그래서 그거는 정말 역시 톰 크루즈다운 음. 그런 굉장히 훌륭했던 팬 서비스였던 것 같고요. 저는 확실히 영화를 보면서 느낀 거지만 확실히 CG가 정말 좋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액션도 그렇고. 그렇죠. 예. CG도 CG인데 잘 직접 촬영한 게 되게 많았다고 해요. 네. 톰 크루즈가 거의 다 했죠. 일단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예. 그 이제 출연진 배우들이 다 이제 비행기를 어느 정도 그 탑승할 수 있는 정도의 실력 그리고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 훈련도 받았다고 하고 그리고 직접 이제 그 전투기 안에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쵸. 이 네. 정면사를 네. 찍으려면은 그래가지고 그 카메라 조작법도 배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과정이 좀 담겨가지고 CG도 있었다고 하시지만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아날로그적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직접 찍은 거니까 물론 과거에는 약간 모형이나 뭐 그런 걸로 대체했던 거를 실제로 이제 촬영이 가능해진 것도 기술력의 덕분이긴 하지만 그렇게 좀 아날로그적인 방식이 있어가지고 더 현장감이 있는 연출이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그 아날로그적인 차이도 사실 지금 개봉하기까지 앞서 4년에 지금 갭이 있었던 갭이 거죠. 있으니까. 근데 그것 그런데도? 또한 그런데도 지금 저는 그 기술력이 정말 훌륭했다. 정말 그렇게밖에 보여질 수가 없더라고요. 예, 그렇게 봤고요. 그러다가 이제 매버릭은 이제 훈련학교 이제 교관 한마디로 탑건으로 이제 합류를 하라는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제 탑건으로 복귀를 했는데 그 당시 라이벌이었던 아이스맨이죠. 네. 예, 그분이 이제 사령관에 이제 그분은 엄청나게 이제 승진을 하시고 그렇죠. 사령관까지 그렇지, 가시고 사령관까지 이제 갔는데 톰 크루즈는 아직 대령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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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보고 음. 사실 원래 매버릭이 1편에서도 차석이었어요. 1등인데 아니 차석 2등. 2등인데 룰을 안 지키니까 그렇지. 계속해서 까인 거지. 그러니까 1등이 사령관에 올라간 거고 2등이 차석인 거지. 근데 워낙 딱 봐도 사건 사고를 많이 일으키니까. 치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이스맨은 1편에서 그 굉장히 이제 규범대로 하고 그 룰을 잘 지키고 완전히 범생이 스타일. 그런 스타일로 이제 훌륭한 파일럿인 거고 반대 극부인 게 이제 매버릭인 거죠. 톰 크루즈인데 룰을 안 지키고 본능에 이끌리는 대로 하고 근데 실력은 굉장히 출중한. 그래서 그게 이제 30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그대로 갭 차이가 벌어진 거죠. 한 명은 사령관까지 간 거고 한 명은 대령까지 간 거고. 근데 그 설정도 유지한 게 굉장히 잘 유지한 것 같고 그리고 그 극 중에서 보면은 초반에 개기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죠. 그 상대 역대 존 햄이 맡았었죠. 그 그렇죠. 네, 새로운 이제 탑건의 이제 뭐 리더라고 해야 되나요? 그 지도부라 사령관. 그 사령관 그쪽에서는 이제 더 어리거든요. 톰 크루즈보다 더 어린 사람들이 이제 지시를 내리고 하는 거야. 근데 그 장면에서도 약간 좀 특유의 그 미소로 개기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 것도 약간 옛날 그 영화에서 봤었던 게 그대로 이 사람 그대로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 보통 개기는 장면이 거기서 시작이 됐죠. 이제 그 미션을 받았어요. 우라늄 공장을 폭파해야 되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갈등이 벌어지는 건 누군가 어차피 목숨을 잃을 거라는 말에 매버릭은 나는 안 된다. 그렇지. 근데 사실은 그거는 이제 배경이 깔려 있죠. 음. 구스라는 이제 자기의 그 친구를 잃었으니까. 구스의 아들이 있죠. 마일즈 그쵸, 텔러. 그쵸. 네, 마일즈 텔러가 맡은 그 루스터라는 사람의 이제 또 파일럿인데 예전에 또 과거가 있어요. 그 구스가 죽으면서 이제 사고가 당하면서 구스의 아내가 친했던 사이인데 매버릭한테 절대로 내 아이가 그 비행 학교에 가는 걸 막아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그 루스터는 이제 지원을 했는데 그걸 반려를 하죠. 그 4년 동안 반려를 해가지고 굉장히 악감정이 쌓인 상태에서 다시 재배를 하게 되는 거죠. 탑건 그 스쿨에서. 근데 거기서 처음엔 저는 그 서사가 좀 이해가 안 갔어요. 왜냐면은 그 갭이 있잖아요. 그 이제 그 1편에서는 사실 그 아이에 대한 것들이 엄청 자세히 다뤄주진 않거든요. 그래서 성장하는 과정은 저희가 못 봤고 애가 나중에 커가지고 이제 성인이 돼가지고 그런 이제 4년 동안 그 물을 먹였다라는 것만 그냥 들어서 하니까 그래서 딱히 막 엄청 와닿진 않은데 그게 오히려 그 마지막에 둘이 같이 탑승하고 같이 서로 위기를 구하는 장면에서 전 빌드업이 없었는데 그냥
몰입을 해서 그런지 터지더라고요 거기서. 약간. 네. 저는 그 탑건 1을 또 봤다 보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구스에 대한 가족 얘기가 분명히 나오거든요. 그쵸. 예, 그때는 매버릭은 결혼을 안 한 안 상태였고 하고. 구스는 결혼한 아이가 상태였으니까. 있었어. 근데 그때는 그걸 보면서 확실히 약간 뭔가 아버지의 입장이 또 강하겠구나라는 생각이 확실히 들긴 들었고 또 약간 이름에서 조금 뭔가 오더라고요. 원래 루스터라는 뜻이 제가 알기로는 수탉이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 영어적으로 구스야? 그 루스터거든요. 어. 근데 구스는 거위잖아. 거위지. 그래서 약간 이거 뭐 닭들의 얘기하면 약간 봐요. 같은 조류과다. 같은 조류과다. 어. 그렇게 뭔가 이제 가금류. 그렇죠. 뭐 가금류. 그렇게 이제 인상이 되는 거지. 근데 보면 약간 구스라는 이제 거위는 조금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좀 순한 좀 이미지가 있지 않나요? 아닌가요? 루스터는 약간 조금 쌈딱. 그쵸, 쌈딱이죠. 근데 아, 실제로 여기 그래, 루스터는 싸움닭의 그게 맞아요. 나오잖아요. 이게 보면은 컬 사인이 되게 다 의미가 있고 네, 캐릭터들이랑 되게 잘 그렇지. 맞는 것 같아요. 극 중에서 네. 보면은 구스도 있고 뭐 이제 루스터도 있고 행맨도 있고 행맨, 또 피닉스, 팬보이 막 팬보이 어.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다 약간 좀 밥도 있죠. 되게 음. 어눌하고 같은 게 밥 그런 아, 것도 있는데 그런 것도 하나의 재미 포인트가 아닌가. 네. 그래서 굉장히 또 인물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다양했어요. 아까 뭐 말했던 뭐 음. 루스터, 팬보이, 피닉스, 페이백, 행맨 어쨌든 이들은 다 뭐 최고의 파일럿이니까 최고의 어쨌든 파일럿. 여기는 파일럿을 다루는 얘기니까 그게 굉장히 또 인상 깊었고요. 또 뭐 영화적으로 들어가 보자면 저는 사실 가장 좀 인상 깊었던 장면은 Great Ball of Fire 그러니까 네, 그 거대한 불덩이 그 노래를 하는 1편에서도 나왔던. 그렇죠. 그러니까 루스터가 피아노를 치면서 이제 음. 그 하는 장면이 있는데 확실히 저는 이제 그 장면에서 과거사에 대한 모든 게 이제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예. 옛날에 똑같은 장면이 나와요. 그쵸, 그- 똑같은 장면이 네, 나오니까. 구스가 이제 그 술집에서 바에서 이제 매버릭이랑 같이 그런 노래를 부르고 아내도 같이 있고 그런 장면이 있는데 그게 그대로 오마주가 되는 거죠. 이거 영화에서 보면 오마주된 장면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 굉장히 많죠. 첫 번째 장면부터 그 타이틀 시퀀스에서부터 그리고 네. 폰트도 똑같고 테마도 똑같고 첫 장면도 이제 그 항공모함에서 이륙들을 준비하는 그런 장면이 현대적인 모습으로 또 재해석해서 나오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토바이도 이렇게 나오고 결말도 그래요. 결말도 그렇고, 그 사진도 나오고. 그래요. 네. 그리고 그 비치 발리볼 장면이 있어요. 1편 때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헐리우드적인 장면이죠. 그게 그 남성미 뿜뿜하고 그쵸. 그 네. 바다에서 그 젊은 청년들이 이제 뛰노는 그런 네. 장면들이 이제 되게 이제 티피컬하게 나오는데 이 변에서도 약간 그런 거를 사용한 럭비가 럭비로. 나오죠. 근데 그것들이 되게 좋은 점이 뭐냐면 굉장히 매끄럽게 진행이 돼요. 그 오마주라는 부분들이 난 이건 오마주로 할 거야 하면서 이렇게 딱 보여주는 느낌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 이제 시나리오대로 가면서 그 사이에 끼워 넣는 느낌이어가지고 되게 적절하게 한 것 같고, 그 저는 1편을 나중에 봤어요. 이 영화를 보고서 너무 재밌어가지고 나중에 봤는데 만약에 1편 팬들, 그러니까 뭐 지금 나이가 40대 50대 정도 되셨겠죠. 그럼. 저희 어머니 아버지 세대인데 다시 보여드리면 참 좋아하시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탑건 온도 굉장히 조금 인상적인 영화였는데 그렇죠. 탑건 매버릭은 오히려 저는 속편보다 더 뛰어났던 그런 어떻게 보면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또 제작이 된 것 같고 또 등장인물 중에는 펜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펜이 그렇죠. 제니퍼 코넬리가 연기한 그쵸. 펜인데 나는 사실 이게 그 사람인 줄 알았어. 그 전직에 있었던 교관이랑 그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분이죠. 네, 그래서 탑건 1편에서는 그냥 언급만 됐던 캐릭터죠. 그렇죠. 해군 제독의 딸인데 그러니까 매버릭이 꼬신 캐릭터죠. 그렇죠. 그렇게만 언지만 주고 나와요. 언지만 되고 그렇게 나왔던 캐릭터고 사실 원래 톰 크루즈가 그 사람을 컨택을 했대. 누구? 그 마고 로비를 왜? 하고 싶었는데 그 상대 역으로요? 상대역으로 너무 약간 재밌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재밌지 않아요? 근데 이거 일단 모르겠어. 마고 로비가 뭐더 컨택이 됐긴 됐었는데 근데 스케줄 상으로 좀 안 됐다라고 하면서 이제 제니퍼 코넬리가 컨택이 됐고 사실 이 배우는 저는 레퀴엠 뭐 레퀴엠이나 뭐 헐크 같은 영화에서 이제 모습을 보였던 할리우드 중견 배우다 보니까 그래서 되게 또 가깝게 느껴졌어요. 아는 그런 얼굴들이 좀 등장을 해서 저는 이제 모르고 봤으니까 1편에 나왔었나 그 생각하면서 보긴 했는데 어쨌든 약간 중년의 그런 사랑 로맨스를 또 다룬 거죠. 왜냐면 이게 영화적으로도 그 매버릭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야지 매버릭이 위험에 처했을 때 좀 그 극적인 장면들이 더 부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그것도 사실 저는 뭐 1편을 안 봤으니까 그냥 뭐 옛날에 만났던 연인인가 보다 제외했구나 그런 생각도 들면서 자연스럽게 했고 살짝 아쉬웠던 거는 그 이게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 아무래도 뭐 뒷배경이 없이 그냥 갑자기 나온 캐릭터다 보니까 좀 설명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고 그 부분을 좀 그 트레이닝하는 트레이니들과 이제 그 매버릭의 그 관계에 좀 더 투자를 했으면은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너무 갑작스럽게 작전에 투입된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저는. 그쵸. 앞당겨지고 뭐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훈련을 하는 장면은 많이 나오지 없- 않았어요. 많이 안 나왔죠. 그래서 이 친구들이 거의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잘 수행을 했지 그런 생각도 들고. 네. 그래서 이제 그 어떻게 보면 훈련을 또 하는 과정이 이제 거기서 이제 과거사가 이제 밝혀지면서 맞아요. 이제 루스터와 이제 매버릭 간의 이제 관계가 펼쳐지고 근데 이제 또 저는 거기서 이제 중요했던 거는 이제 대사 하나 나와요. 중요한 거는 전투기가 아니라 파일럿이다. 그게 근데 관통하는 말이죠. 이게 사실상 작품 전체를 관통하는 말이었고 결말까지도 이어졌던 맞아요. 그런 정말 중요했던 장면이고 이제 그 다음 장면은 이제 또 그 럭비하는 장면이 나와지면서 긴장감이 해소가 되는 그런 장면이었거든요. 근데 또 저는 그 럭비를 하는 장면을 보고 매버릭이 나이는 먹었지만 여전한 청춘이라는 거를 저는 그렇죠. 청춘이니까 진급 안 하고 대령으로 있지. 그치. 근데 사실 지금의 대령이라는 나이는 나이 몇 살로 봐야 될까 대령이? 대령이요? 보통 50 중반? 50 중반도 안 되죠. 그러니까 만약 초반이면 근데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나라로 치면 근데 우리나라랑 약간 미국이 다르지 않아요? 대령이면? 근데 거의 비슷하게 올라가지 않네 우리나라 군 그런가? 군 저도 잘 제도가? 모르겠네요. 제가 군 전문가가 아니어가지고. 그러니까 물론 톰 크루즈 형님의 실제 나이는 좀 그쵸. 실제 많이 나이로 하면 이제 높은데 거의 제도가 아니야? 만기 그치. 저녁해야 돼. 근데 너무 동안이니까 음. 동안이고 너무 관리를 잘하다 보니까 그거는 당연히 그 영화적으로도 충분히 표현될 수 있었던 그런 거였던 것 같고 맞아. 개인적으로 이렇게 뭐 탑건 매버릭에서 그 드라마적인 요소도 저는 굉장히 재밌었지만 영화의 액션적인 부분도 저는 반드시 짚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맞아. 액션이 거의 네. 다 후반부는 그냥 다 진짜. 근데 사실 후반부의 액션도 전 좋았는데 사실 이런 액션 항공 액션을 다루는 영화들은 우리는 좀 생소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지 않지. 별로 익숙하지가 않은데 저는 그 중간중간에 그 그래픽을 통해서 그 보여주는 장면들이 있어요. 비행기 그 작게 해가지고 네네네네. 실선으로 막 네. 움직이고 저는 그런 거를 좀 넣었던 게 저는 그래도 더 직관적이어서 스토리를 좋았다. 이입할 수 하게 해주는 정말 중요한 거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시각화해서 보여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직접 이해를 시켜주고 어려운 단어들 또한 또 그 배경에 맞게 또 설명해서 해주니까 그거에 대해서 영화에 집중할 수 있었고 후반부의 항공 액션의 퀄리티는 저는 제가 자부할 수 있는 건 제가 봤던 영화 중에서는 거의 최강. 저도 손꼽히는.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약간 내가 실제로 전투기에 타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은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약간 좀 비교하면서 생각났던 블록버스터 영화들은 뭐 어벤져스나 뭐 막 그런 마블 시리즈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액션의 대명사라고 볼 수 있는데 뭔가 그거랑은 또 다른 느낌의 액션이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현장감에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고 그리고 약간 그 오히려 더 현실적이어가지고 더 훨씬 몰입이 됐던 것 같아요. 뭔가 이제 그 적국을 가상의 테러 지원국으로 설정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적국의 모습은 거의 이제 나오지 않죠. 얼굴도 한 번도 안 나오고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러기도 하고 약간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시각화해서 이게 보여주잖아요. 그 이제 얼마나 이 위험한 그 고국의 비행인 거지. 그런 것들을 보니까 이게 진짜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또 이제 그 강력한 사운드 그리고 그 경고음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어우러지니까 진짜 이게 현장감이 미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4DX로 다시 보고 싶어요. 이거. 아직은 2D로밖에 못 봤는데 나중에 다시 볼 생각입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이에요. 뭐 4DX나 조금 더 큰 상영관에서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번 탑건 매버릭이었고요. 그래서 그랬을까요? 사실 탑건 매버릭이 처음 개봉된 데가 칸 영화제였어요 이번. 네. 그랬어요? 네, 이번 칸 영화제에서 처음으로 이제 개봉이 됐고 실제로 톰 크루즈가 명예 황금종려상 같은 이제 상을 또 이제 받으면서 굉장히 탑건 매버릭에 대한 자부심을 보여줬고 또 절대 이제 또
말했던 그 톰 크루즈가 언급을 한 거는 이 영화는 절대 스트리밍에서 틀지 않겠다. 아 근데 아. 인정. 진짜. 이건 극장에서 봐야 된다. 진짜 인정. 라는 말을 했는데 이번에 또 보니까 이해되더라고. 음. 이거는 쬐까나 화면에서 보면 안 돼요. 야, 진짜 네. 손발이 떨리더라고 진짜. 예. 그럴 정도로 굉장히 사이즈가 있었고 음. 그래서 그랬을까요? 이제 세계 박스 오피스를 현재 제가 찾아봤는데 네. 올해 세계 박스 오피스의 일단 최고 작품은 닥터 스트레인지더라고. 9억 4천만 달러. 그렇구나. 예, 그 정도 얻었는데 2등이 탑건이에요. 벌써. 벌써? 8억 9천만 달러. 현재 미국 시장에서는 지금 개봉이 됐고 우리나라도 이제 막 이제 개봉이 개봉. 된 상황이고 근데 다른 해외국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막 붐업이 된 상태는 아니거든요. 또 중국은 개봉이 안 된다고. 그렇죠. 뭐 중국이나 뭐 러시아 뭐 이런 곳에서는 아직 개봉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탑건이 그쪽에서도 개봉이 되면 뭐 올해 거의 최고의 영화가 되지 않을까요? 거의 팬데믹 시국의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 이후에는 이런 지금 흥행 기세는 거의 처음 봅니다. 저는. 진짜 요즘 따라서 느끼는 건데 과거의 활용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 시대에 더 약간 아날로그에 대한 그 뭐라 그래 노스테이지아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스파이더맨 것도 성공도 과거에 대한 그쵸. 어떻게 보면은 오마주와 회상인 거잖아요. 워낙 다들 돌아왔으니까. 옛날 그걸 보고 싶다. 그리고 옛날에가 더 멋있었지. 이런 느낌이 아직 있으니까. 근데 그거를 좀 제대로 활용하고 제대로 보여준 영화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저는 아까 지나쳤는데 사실 그 멋있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뭐였냐면 그 초반에 이제 그 비행기를 정비하고 나서 옷을 갈아입고 딱 그 재킷을 걸치는 장면이 있는데 그게 이제 1편에 나왔었던 똑같은 재킷이고 캐비넷에 보면은 엄청나게 많은 그 훈장은 훈장. 아니고 훈장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뭐라 그러지? 어떤 훈련에 참가하면은 패치 같은 거 주는 거 있잖아. 네. 그런 것들이 엄청 박혀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의 연륜과 그 30년의 세월 동안 이 사람이 어떻게 좀 살았는지에 대해서 딱 정확하게 보여주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살짝 늙은 그 톰 아저씨 얼굴이랑 또 그 자동차 타는 장면 그 시퀀스가 아주 완벽하게 그러니까 이 영화의 정체성에 대해서 딱 말해주고 시작하는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저도 충분히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의견이고 그 사실 그 영화적으로 좀 더 전 사실 음악적으로 좀 많이 굉장히 그런 OST가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음악 감독이 누구지라고 찾아봤는데 그 007 No Time to Die 그리고 듀의 음악 감독을 맡았던 한스 짐머가 음악 감독으로 참여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제대로 된 캐스팅이고 또 레이디 가가가 직접 그쵸, OST 마지막. 후반부에 Hold My 후반부에 Hands라는 노래를 OST 부르면서 마무리를 지었기 때문에 보이는 것도 굉장히 인상 깊었지만 들리는 것 또한 저는 확실하게 뭐 사운드나 OST적인 부분에서도 충분하게 압살을 했던 그런 영화가 저는 이건 탑건 매버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영화적으로 다시 또 들어가 봅시다. 영화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 여주인공 페니를 만나면서 배를 모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사실 많은 분들이 좀 오해를 하시는 게 있어요. 뭐죠? 탑건이 공군 공군이 아니에요. 해군이죠, 해군. 네이비. 그렇죠. 해군인데 근데 전투기를 몰다 보니까 사람들이 공군으로 오해를 하지만 사실은 해군이다. 자, 그런 면에 있어서 사실 저는 배를 모는 장면도 저는 어느 정도 의미 있었다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의미가 있었다고? 그러니까 탑건 1에서는 안 나오지 않나요? 그가 그냥 해군의 정찰대라 말해야 되나? 하여튼 해군인데 전투기를 다루는 부대인데 전혀 뭐 바다에 대한 얘기는 그렇게 언급이 없어요. 그치. 예. 말로만 네이비지. 근데 이번 영화에서는 물론 뭐 전투함 뭐 그런 잠수함 그쵸. 같은 걸 얘기한 건 아니지만 자기 뭐 실질적으로 나 원래 해군이야라고 해서 배 고칠 수 있어라고 하는 뭐 그런 장면들은 어느 정도의 이야기거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사실 그런 부분에서 전혀 캐치를 못하고 굳이 저 장면을 넣었어야 되나라고 싶었긴 했거든요. 사실 그냥 더 훈련하는 장면이 너무 재밌어서 그거는 좀 더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고 있었어요. 사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렇게 이런 드라마들이 이제 쌓이면서 영화 후반부에는 사실 저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 그러니까 어쨌든 사실 톰 크루즈가 영웅이 될 텐데 어떻게 영웅이 될까를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예상치 못한 하나의 장면이 나옵니다. 아이스맨이 죽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쵸. 더 이상 뒤봐줄 사람이 없어진 그렇죠. 거죠. 그래서 이제 매버릭이 해임이 되는데 매버릭이 비행 금지 상황에서 그냥 그쵸. 전투기 몰고서 그냥 부딪히는.
들이박은 거지 사실상. 전형적인 뭐라 그러죠? 약간 미국어로 하면은 카우보이 시시라고 하거든요. 아, 그냥 한번 쉣막 이런 거지. 쉣 막 카우보이 쉣. 그러잖아. 약간 그 자기 멋대로 그치. 돌진하는 거 뒤 생각 안 하고 약간 음. 그런 원래 캐릭터인데 그걸 잘 보여주는.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말이 안 되는 거는 군이란 조직이 말이 안 있어. 되는 그쵸, 거죠. 그쵸. 근데 이제 영화적인 그런 걸로 그치. 가미가 되고 또 워낙 맨날 그래 왔던 캐릭터니까 뭐 군 내에서도 그냥 그러려니 했겠죠. 그리고 뭐 어쨌든 압도적인 실력을 보여주고 이 작전을 성공시킬 만한 인물이 그 사람밖에 없으니까 결국에는 그 인정을 하고 그 사령관도 그 투입을 시키죠. 직접 작전에 투입을 시키죠. 원래는 그쵸. 교관으로만 쓰려고 했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건 예상치 못했어요. 그건 저도 개인적으로는. 몰랐어요. 예, 저도 리더로 그렇게. 뽑게 될 줄은 음. 솔직히 예상 못했고. 음. 저는 그 전에 대화가 참 인상 깊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스맨, 그러니까 발 킬머 그 배우하고 톰 크루즈 배우의 그 참 대화가 인상 깊었는데 사실 그 발 킬머 배우가 암투병 실제로 실제로 암투병을 안고 암투병 있다고. 중이기 때문에 네. 이게 영화에 다시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음. 관건이었는데 자기는 그래도 아파도 하겠다 음. 해서 나왔고 대신 후두암에 현재 지금 걸려 있어서 말은 못 한다고 맞아요. 해서 그래서 실제로 채팅으로. 그 채팅으로 나왔던 거고 음. 그 마지막에 결국에는 말이 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것 또한 AI를 통해서 음성적인 메시지가 나왔던 장면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녹음하신 게 아니고 네, 실제 녹음이 아니라 그렇군요. 이 사람이 미래에 이렇게 말을 하면 어땠을까라는 음. 그런 접근을 통해서 만들어진 게 그 장면이었거든요. 그래서 음. 그런 장면이 참 되게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저도 이게 그 과거 1편을 봤던 관객들이 봤으면 더 좋았을 법했다는 게 뭐냐면 그 1편에 보면 굉장히 큰 비중을 다룬 거예요. 발킬머와 이제 톰 크루즈의 대립이. 그래서 이제 1편 봤던 사람이면 발킬머가 이제 극중에서 아이스맨이고 여러 번 언급이 되고 사진도 있고 사령관이네. 이제 엄청 높은 사람이 된 거잖아.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어떨까 하면서 계속 궁금하게 보는데 초반에 계속 문자 메시지로만 보고 이제 나오다가 그쵸. 그리고 갑자기 후반부쯤에 이제 드디어 나오는데 알고 보니까 후두암 투병인 거야. 그걸 딱 봤을 때 느낌이 어땠고 그 장면에서 다시 제외해서 그 톰 크루즈가 다시 포옹하는 장면을 딱 봤을 때 굉장히 감동적이었을 것 같아요. 제가 1편을 먼저 본 봤었던 그치.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충분히 이런 통화하는 장면이나 왜 안 나올까? 충분히 둘이 만나면서 음. 얘기할 수 있는 장면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음. 근데 그게 왜 안 넣었을까 했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음. 그렇게 됐다. 이거 굉장히 탁월한 연출이죠. 이거는 그렇죠. 이거는 진짜. 어떻게 보면 저는 좀 그렇지만 맞아떨어진 것도 있다고 생각해요. 스토리적인 면에서. 이게 그 제일 좀 감동적인 것들이 왜냐면 이제 실제 현실이랑 영화랑 어느 정도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좀 감동적으로 다가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약간 실제로 투병 중인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캐릭터에서도 그렇게 나오고 시간이 굉장히 지난 거는 그 배우들도 마찬가지고 그 캐릭터도 같이 연식을 한 거니까 그런 데서 오는 또 다른 감동이 느껴지지 않았을까. 예. 근데 오늘 굉장히 말이 없으시네요. 계속 끄덕이지만 그러니까 끄덕이기만 해 이 양반은. 거의 그거 아니에요? 그 뭐 이제 그 뭐야? 차에 달아놓은 거 어. 그거 아니에요? 혜택 받으면 이렇게 예, 하는 예. 거. 오랜만에 오셔서 그런지 좀 피곤하신가봐. 말이 거의 없으시네. 제일 재밌게 봤었던 장면은 뭐였어요? 제일 재밌게 봤었죠. 뭐 인상 깊게 봤거나. 저는 그러니까 톰 크루즈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음. 이제 증명해 보이려고 이제 그 그 무덤대로 훈련권을 뺏기고 어. 하잖아요. 그 장면이 일단 제일 인상 깊었고 음. 그 다음에 가장 인상 깊었던 대사는 사실 이제 원래 맨 처음 시작할 때 비행기를 인공지능 조종으로 이제 바꾸려고 하잖아요. 무인 항공기로. 그렇죠. 그런데 이제 톰 크루즈가 몇 마하죠? 10마인가? 10마. 네. 마십을 찍어서 이제 증명을 해내는데 맞아. 결국 최후의 대사에는 언젠가는 너 무인으로 이렇게 바뀔 대체될 거야 거다. 했는데 거기서 이제 톰 크루즈가 지금은 아니다. Not today. 그 대사가 그 대사. 되게 이 영화랑도 어느 정도 좀 일치하지 않았나. 아날로그적인 게 점점 맞아요. 이제 필요 없어지고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직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진짜 파일럿이 사라질까? 근데 충분히 진짜 가능성은 있을 가능해요. 거라고 지금 생각해요. 드론 활용되고 무인기 활용되는 거 보면은 실질적으로 직접 폭탄 투하하고 그러니까 그 도그 파이트라고 하죠. 네. 개싸움. 개싸움하는 이제 개싸움. 그런 거는 힘든데 그거는 이제 판단력이 중요한 그런 거니까. 근데 이제 폭탄을 투하하는 실제 예전에 파일럿들이 행했던 주요 임무들은 이제 대체적으로 대체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제가 또 인상 깊었던 그거는 뭐냐면 이게 킬 수가 있잖아요.
그 실제로 격추한 격추한 피해수가 개인 생각보다 적어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도 그렇대요. 그러니까 도그파이트 일어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일이고 실제로는 그 투하하는 임무, 폭탄을 투하하고 적진에서 이제 지상군 지원하는 그런 능력들 그런 것들이 더 많이 작전으로 수행이 된다고 해서 근데 약간 되게 실질적으로 뭐 되게 현실적으로 담으면서도 약간 그렇게 위대한 조종사인 그 매버릭도 실제로 그 전투를 해본 게 그렇게 많진 않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약간 좀 새롭게 나왔던 것 같아요. 제가 신마하면 도대체 어느 그거지? 응? 신마하? 그러니까 마하텐까지 버틸려면 얼마나 중력이 힘들까? 10배래. 아, 그렇죠. 맞나? 아니 그게 아니다. 그 그거는 10G. 그게 중력이 10배고. 어. 신마하면은 마하 뭐야? 몇이 그거 뭐지? 음속이지? 몰라 나이 몰라서. 여기 이과 한 명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러니까 다 문과야 여기. 이거 제가 볼 때 요즘 새 멤버를 아니 이건 나는 얘기하고. 좋죠. 네. 어쨌든 뭐 그렇고 후반부 이제 얘기로 좀 들어가 봅시다. 후반부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미사일이 이제 터지면서 이제 매버릭과 루스터가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뭐 극복을 하고 돌아오는데 사실은 저는 이게 당연한 뭐 클리셰라고 당연히 보였고 그렇군요. 그럼에도 저는 살아 돌아왔고 스토리 자체가 너무나도 매끄럽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모든 게 납득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제 살아 돌아오는 구성도 진짜 똑똑한 게 진짜 죽는 것 같은 연출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한번 추락을 하고 블랙아웃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도 사실 저는 진짜 끝났나라는 생각을 사실 했어요. 왜냐면은 명분이 있잖아. 그러니까 자기 후계자잖아요. 어떻게 보면 루스터가 그 친구를 이제 그 끈끈한 그런 애정으로 지켜준 다음에 장렬하게 전사하는 그런 느낌도 충분히 납득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아쉽겠지만 그 장면에서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살았고 이제 또 다시 죽을 뻔한 위기에서 루스터가 또 하고 또 격추 당해가지고 떨어지고 그래서 두 명이서 같이 리스타트하는 그 장면도 그리고 저는 이제 사실 그 전까지의 그 시퀀스가 굉장히 고개 비행을 하면서 미션을 수행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길지가 않았어요. 클라이막스 부분인데 화려하고 만족스럽긴 했는데 뭔가 더 보고 싶다라는 장면에서 격추가 됐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면서 이번에 비행기 갈아타잖아요. 그거에서 좀 놀랐어요. F-18에서 14. 옛날에 그 이제 톰 크루즈가 탑건 1에서 비행을 했던 톰캣 이제 F-14를 갈아탄단 말이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 기가 막힌 겁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니즈를 충족시킨 거예요. 현대적인 기술로 완벽한 고개 비행을 보여주고 그리고 나서 과거의 그것까지 떠올리는. 이게 진짜 저는 약간 뭐가 오버랩이 됐냐면 007 스카이폴이 생각이 났어. 그 스카이폴에서도 그게 있잖아. 봤는지 모르겠는데 그 옛날 비클이 나오거든요. 그 옛날에 썼던 가잭들이 나오고 옛날에 있었던 장면 그 장소에서 결국에 최종적인 전투를 해요. 그런 것들이 약간 뭔가 과거의 회귀 그리고 현대적인 니즈를 만족시켜주면서 과거의 팬들도 같이 좀 사로잡을 수 있는 아주 진짜 영리한 선택을 했다고 보고 그 과정도 굉장히 매끄럽고 그리고 그 이제 마지막의 액션도 결코 떨어지지 않는 그런 것들 봤을 때 진짜 액션 20분인가요? 30분인가요? 거의 20분, 30분 시간은 못 쟀는데 진짜 긴장하고 진짜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뭐 그렇게 또 액션의 마무리가 되고 저는 마무리도 역시나 거의 뭐 환상적인 깔끔한 마무리였다고 생각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영화가 다 끝났는데 과연 톰 크루즈가 제가 봤던 톰 크루즈 작품 중에서는 원탑 나는. 저도 원탑. 미션 임파서블을 뛰어넘는. 톰 크루즈 영화예요. 사실 이게 감독 또 연출을 잘 하긴 했지만 뭔가 그 촬영 일기나 뭐 그런 비하인드들을 다 들어보고 그 영화들을 봤을 때 기억나는 게 톰 크루즈밖에 없는 것 같아요. 거의 톰 크루즈랑 루스터 정도. 네, 진짜 너무 거대했던 것 같고 앞으로도 진짜 이런 영화를 찍을 수 있을까? 찍을 수 있을까? 근데 우주 가신다면서요? 우주 간대요. 우주 가신다는데? 미션 임파서블? 그런다는데? 그래 나 그러니까 또 온대. 그 데드 레코닝 파트 1, 2가 온답니다. 미션 임파서블. 그러니까요. 근데 우주까지 간다고는 난 잘 모르겠고. 야, 이것도 진짜 또 한국 오고 싶대. 결론은. 진짜. 그게 중요한 거지. 오래오래 좀 건강한 모습으로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탑건 매버릭 같은 경우에는
전편 안 봐도 괜찮습니다. 무조건 괜찮죠. 전편 안 봐도 괜찮은데 전편 보면 감동이 배가 됩니다. 그건 맞아요, 진짜.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액션 드라마로서도 저는 윗세대까지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런 영화가 저는 탑건 매버릭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평점하고 한 줄평 뭐 바로 들어가 볼까요? 뭐 오늘 말씀 안 하셨는데 뭐 네. 평점 한 줄평 먼저 하실래요? 아니면 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네. 네, 평점은 8점이고 네네. 그다음에 한 줄 평은 톰 크루즈 언젠간 없어지겠지만 지금은 아니다. 나투데이 할 나투데이. 거야. 뭐야 그래서 다시 한 줄평 뭐라는 거야? 톰 크루즈 언젠가 영화 배우 그만두겠지만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아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가시죠. 저요? 안 정해놨는데. 저부터 할까요? 네, 먼저 하시죠. 저는 평점 9점 드립니다. 높네요. 왜냐면 올해 제가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를 10점을 줬고요. 거의 9점 준 거는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 영일리드 하면서 그래서 9점을 저는 이렇게 드리고 한 줄평 깔끔하게 그냥 탑 크루즈 하겠습니다. 탑 크루즈. 이거 깔끔하네요, 진짜. 탑 크루즈로 하겠습니다. 저는 평점 9점 드리고요. 그 한 줄평은 블레이드 러너 2049를 잇는 할리우드의 완벽한 컴백이라고 하겠습니다. 블레이드, 그렇죠. 2049를 잇는 할리우드 언급을 안 완벽한 했는데 컴백. 그것도 엄청나게 성공적으로 이제 귀환을 한 작품이 생각이 나가지고. 한국에도 이런 작품이 필요합니다. 옛날에 뭐 잘 됐었던 향수를 할 수 있는. 그 만약에 마녀는 좀 아니고. 마녀는 아니지. 진짜 지금의 옛날 영화를 생각. 투캅스 이런 거 어때? 뭐 그것도 그 걸캅스란 또 영화가 있었단 말이야. 아니야, 뭐 쉬리도 나쁘지 않지 않아요? 쉬리 같은 것도. 한국에도 저는 이런 작품이 꼭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남기고 싶고요. 이렇게 영일이들 38회차 탑건 매버릭을 만나봤습니다. 다음 주에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